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라고 불리우던 시기, IMF 사태가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 너무 모질이라서 IMF 사태를 불러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고, 제가 뭐 김영삼 대통령을 막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IMF 사태가 터지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똑같이 터진 상황은 거의 없어요. 왜냐? 그때는 너무 아니했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그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회색 코뿔소란 이야기 많이 나오죠. 회색 코뿔소는 왜 회색 코뿔소예요? 대비되는 말이 블랙스완이란 말이 있죠.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모르니까 폭조가 어딨어. 그런데 회색 코뿔소는 있죠. 내가 여기 있는데 회색 코뿔소가 여기 앞에서 달려오는 게 보여요. 미리 시뮬레이션을 세워놓으신 분들이라면 회색 코뿔소가 달려오면은 홀짝 뛰어서 피해야지 라고 시뮬레이션을 세워놓을 수 있죠. 하지만 막상 진짜 눈앞에서 달려와봐라. 공포에 몸이 굳어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회색 코뿔소라고 부르는 거고,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미 저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게 느껴지고 있죠. 그리고 부딪히면은 거대한 충격을 일으키지만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위기를 뜻하는 용어, 이것을 회색 코뿔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이금융권, 은행권, 그리고 가계부채,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가계부채가 여기를 지금 터뜨릴 수 있으니까. 충당금 적립 비상이 왜 생겼겠어요?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미래손실 대비 충당금을 당연히 쌓아놔야 되는 거고. 지금도 그딴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 LTV 40%로 옛날에 가계대출 제한할 때는 실수요를 막는 정책 LTV를 왜 막냐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LTV가 40%였기 때문에 안 터진대요. 근데 LTV 40%면 뭐예요? 딴 데서 다중채무자로 대출 끌어서 받은 사람들이 주담대 받은 사람의 40%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회색 코뿔소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도 부동산 불패론자들, 이미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이미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가 어딨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 빅쇼트에서 2년 전부터 예견을 하죠. 위험하다고. 알려진 위기였어요. IMF 사태요? 외환위기요? 이미 알려진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안 된 상황이다. 자, 그러면 외환위기 사태의 시작을 한번 볼게요. 그린스펀 쇼크라고 하죠. 1980년대 후반 미국을 강타한 저축 대부조합 파산 사태. 벗어나기 위해 장기적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목표금리 3%였는데 94년 2월 금리를 인상한 이후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긴축 이전 금리의 2배인 6%까지 인상했다. 이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오르고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 그래서 대학살. 그러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렸습니다. 6차례.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멕시코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왜 외환위기가 터졌냐? 미국에서 급격히 금리 인상을 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달러 가치 상승이죠. 근데 멕시코에서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94년에.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번져갔죠. 그 다음에 태국이 먼저 타격을 입기 시작했죠. 태국도 이미 95년부터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이때 뭐 고정환율제 이런 거 쓰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97년에 태국을 필두로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죠. 그래서 IMF는 뭐 정치를 못하고 막 이런 건 둘째치고, 물론 굉장히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막 그때 막 대기업들 막 문어발식 기업 확장하고, 근데도 막 돈 막 빌려주고, 그런데 결국엔 터진 거죠. 왜? 달러 가치가 상승해요. 지금 보면은 멕시코 터지고 아르헨티나 터지고 태국 터지고 동남아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는 갑자기 왜 무너졌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신흥국들에서 터졌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넘어서 온 거지. 태국 같은 경우가 왜 먼저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았냐? 외환 같은 경우는 멕시코는 미국 달러가 많았고 태국 같은 경우는 일본 엔화가 많았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 수혜 받았던 거고, 일본은 언제 터졌어요? 플라자 합의하고 91년도에 버블 터졌죠. 그래서 95년쯤에는 이미 휘청휘청 거리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비기축통화 신흥국들에게 화폐 가치가 굉장히 위험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패닉 셀링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 위험하네? 근데 여기는 괜찮을까? 여기 터졌는데 필리핀, 동남아 터졌어. 그럼 동아시아는 괜찮을까?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들에게서 외환을 빼가기 시작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물론 우리나라 선진국 뭐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신흥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위험하니까 더 팔아요. 더 떨어지죠. 그러면서 확실히 붕괴가 된 거다. 그래서 1994년 금리 인상이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2004년 금리 인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경고하기 시작했겠어요? 15년에 금리 인상했어요. 미국에서 엄청 많이 했죠. 17년에 양적 긴축 들어갔죠. 그 뒤에도 조금 더 거품 쌓일 수는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지 않았지만 19년에 이제 부동산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계속 경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 후폭풍 보면 어때요? 막 계속 이렇게 부도가 났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보단 저는 불행에 가깝다고 봐요. 이때는 기업들이 부도가 났죠. 왜 기업들이 부도가 났겠어요? 돈 마구 끌어다 썼죠. 수출이 잘 된다고 느끼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장비를 들여오면은 연 100만원씩 수출이 늘어요. 그러면은 10년이면 극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 빌려다가 장비를 마구 사들인 거예요. 근데 수출이 안 돼요. 장비는 샀는데 갚지를 못해. 이런 부도들도 많이 일어났죠. 기업 대출이 연쇄적으로 붕괴가 일어난 거죠. 은행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지금은 기업 대출이 높냐? 우리나라 기업 대출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위험해졌어요? 가계부채. 그럼 가계부채가 붕괴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곳이 어디냐?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 왜 일본에서 버블이 붕괴됐을 때 부동산이 무너졌느냐? 일본은 기업이 무너진 거죠. 플라자 합의 이후 수출이 안 되니까 뭐 한 거예요? 땅 사고, 주식 사고. 그러면서 가치만 엄청나게 올려놨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버블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업이 붕괴되면서 무너진 거죠. 우리나라는 가계가 붕괴되면서 무너진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만큼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보기 드무니까. 미국에서 올해에만 7번, 총 9번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올린대요. 자, 그때 3%에서 6%였죠. 9번을 다 0.25%포인트로 올린다고 해봅시다. 최저로 잡은 거예요. 2.25죠. 0에서 0.25에서 2.25에서 2.5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0.25%로 올리면 그때 3% 올린 것보다 덜 올리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국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의 규모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달러 가치는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양적 긴축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94년에 그런 사태가 터지지 말란 법은 없죠. 당장 우리나라한테 IMF처럼 시작부터 압력이 오진 않을 거다. 당시에도 어땠어요? 무리하게 유동성을 늘렸던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이게 아시아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였죠. 아시아에는 기축통화국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아니한 거 아니에요? 아시아 통화가 벌써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다른 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달러 가치만큼 올라가는 화폐들은 버틸 수 있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죠. 아직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다는 건 달러 가치가 올라갔을 때 많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아시아 쪽에 몰아칠 수 있다. 우리나라가 IMF랑 똑같은 사태를 맞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태국 바트도 5.5% 추락. 아까 태국 필리핀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필리핀에서 4.9%, 인도 루피 2.6%.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어때요? 지금 1200원대에서 계속 팔아치우고 하고 있지만 뭔가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 않아요? 미국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있다? 선제적 금리 인상.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하면은 환율이 방어가 돼야 되는데 방어가 안 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7차례 올리는데 우리나라에서 3차례 미리 올렸으니까 많이 올려봐야 4차례다. 너무한 해석 아니에요? 외국인들 지금 팔고 있죠. 외국인들이 왜 팔게요? 물론 버블 영향도 있죠. 이건 둘째치고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던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A 주식을 샀어요. 얘가 11,000원에서 11,500원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투자할 때 얼마예요? 10달러죠. 근데 올랐는데 다시 달러로 바꾸고 보니까 줄었죠. 9.58달러. 아니 분명 주가는 올랐는데 손해를 보네? 주식은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환율은 계속 올라갈 것 같네? 그러면 차라리 돈 빼다가 우리나라 거 사지. 그러면 돈 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면 뺄수록 뭐예요?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겠죠. 자, 무역수지 역시 마찬가지죠. IMF 터졌을 때 무역수지가 이 정도까지 빠졌죠. 이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죠. 지금 어때요? 아니 수출은 역대 최대로 했는데 무역수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 뭐예요? 싸니까 많이는 팔리는데 우리나라는 수입 비중이 높고 원가가 올라가니까 팔아도 남는 건 줄어들고 사는 건 비싸지고 그러면서 지금 무역수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환보유액은 적정 비중이 20년 만에 붕괴됐다고 합니다. 외환보유액 증감 보면은
위기 때마다 터지죠. 여기 IMF 사태죠. 여기 글로벌 금융위기죠. 요때 언제예요? 유로존 터질 때죠. 요때 언제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 그리고 지금.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환율 리스크가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외환 위기가 뭐예요? 외환 보유액이 무너지면서 생긴 위기가 외환 위기죠. 결론. 미국의 금리 인상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 IMF 때 당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했죠. 당했는데 왜 우습게 보느냐? 2015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뭐 했어요? 그때 이자 낮추고 한도 늘려주고 있었죠. 초이노믹스 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막 늘려주고. 그러니까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 때문에 지금 이미 은행권까지 한계에 도달했죠. 왜 지금 코로나 사태 보면은 막 10만 명 넘게 나오고 있어요. 과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죠. 중증은 적지만.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출 유예 연장을 종료할까요? 잘 생각해보시면 이건 은행권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때부터 막 가계부채 잔뜩 늘어났으니까 경제위기 왔는데 가계부채를 더 늘리진 못하겠고, 그러니까 돈 퍼주고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정부에서 왜 돈 퍼준다는 공약들이 나오게요. 붕괴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계부채가 너무 커져서. 예측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탄 같은 데서 댓글이 달렸었죠. 제가 동탄에 오면은 칼 맞을 줄 알래요. 미리 예측되는 위기죠. 그럼 동탄에 안 가면은 칼 안 맞을 수 있죠. 이 정도 위기는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고 있대요. 아, 미리 예측된 위기니까 운석이 떨어졌으면은 피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위기도 있다. 그런 상황인데 무슨 위기가 아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냐. 정신을 차려라. 이번 위기는 유동성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터지는 위기이고, 이제 극복할 방안이 과거에는 유동성 풀면서 극복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되지 않는 상황이다. 요거까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위기이고, 영끌하고 이딴 짓 할 때인지 아니면 자산을 보존해야 할 때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